안녕하세요. 저널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주과 김용택입니다. 실패한 임플란트 부위에 계속 시도하면 결국엔 생존할까요?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실패한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 보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심어 봤고요. 그래서 또 실패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거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심은 임플란트들 중에서 실패한 것들을 계속 다시 심으면 결국 몇 %에 도달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실패한 임플란트와 실패한 부위에 재식립했을 때의 그 평가로 생존율과 그 위험 요인입니다. 저희 병원 치주과를 전공한 박유선 선생님이 제일 저자였고요. 전 교신 저자로 이 논문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은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작년 10월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 임플란트 학회인 이에요에서 치주과의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홈레이완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이 논문을 넣으셨더라고요.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었고요. 강의의 주제도 한번 실패한 곳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의 생존율은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5년 성공률을 97에서 98%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리 잘해도 100%인 경우는 잘 어렵고요. 생존하지 못하는 임플란트는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발과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실패해서 제거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심거나, 다른 데 심거나, 아예 안 심거나요. 그 상황에 따라서 파셜덴처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다시 심는 부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한번 실패한 곳에 다시 심으면 성공할 수 있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실패한 임플란트와 재식립했을 때의 생존율을 확인하고 그 재식립의 실패에 관여한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대상 선정 과정과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식립이 안 되거나 식립 위치가 바뀌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제외가 되었고요.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15년간 식립된 2,442개의 임플란트가 있었고, 이 2,442개의 임플란트가 1,751명의 환자에게 심어졌고, 이 중에 91개의 임플란트가 77명의 환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변인들을 조사했는데요. 환자 기준 변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었고요. 임플란트 기준 변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에 실패 시기, 재식립 시기, 픽스처를 바꾼 것. 보통 큰 것으로 재식립하잖아요. 작은 임플란트가 실패하면 보통 한 사이즈 크게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데 픽스처를 바꾼 것들, 그리고 보철 타입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분석은 카플란-마이어로 생존 분석을 하고 실패율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재식립의 생존율과 실패 요인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91개의 실패 중에서 옮겨 심거나 안 심기로 한 것 빼고 69개가 재식립되었습니다. 69개 중에서 8개가 다시 실패했고요. 그 중에 3개를 다시 식립해서 모두 성공했습니다. 최종적으로 99.2%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임플란트의 실패 원인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착 실패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감염이나 염증, 그리고 기타 다른 요인들이 있었고요. 환자 레벨에서 확인해 보면 나이는 확실히 임플란트 실패의 원인으로 유의하게 작용을 했고요. 이거는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임플란트 레벨에서 다양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재식립 시 실패 요인으로서는 사실 하나도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의한 요소들을 모아서 다변령 회귀 분석을 해보니 흡연과 나이가 가장 유의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임플란트 재식립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와 임상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임플란트 재식립의 성공 여부는 이전 실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며 또한
임플란트 각각의 요인보다는 환자 개별 요인, 아까 말씀드린 연령과 흡연과 같은 요인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적인 의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같은 곳에 3번까지 심는 경우에 모두 성공했는데요. 2번째 실패까지 실패할 만한 사유를 모두 수정하지 못한 경우는 재식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을 조절하고 담배를 끊고 이러한 환자들의 조절을 했고요. 임플란트의 최종 생존율은 96.3%에서 99.2%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99.2%면 꽤 높은 수치까지 올릴 수 있었고요. 임플란트 기준 요인은 사실 제가 많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의 여러 요인들은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요인보다는 환자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나왔는데 흡연, 나이 등을 고려해서 심는다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실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인을 컨트롤했음에도 안 되었을 경우도 있지만 조절만 된다면 같은 곳에 계속 식립하면 99% 이상의 장기적 생존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임상에서 100% 성공률의 임플란트를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